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R과 L과 C가 각각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코일의 저항, 유도 리액턴스, 축전기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 이런 것들을 우리 유도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개의 회로에 여러분들 다 같이 있어요. R과 L과 C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 회로에 같이 있어서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류 회로에 대한 특징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안 나와요. 병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렬에 대한 특징만 잘 좀 비교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처럼 R과 L과 C가 있고요. 교류 전원 장치, 이렇게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파악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 어떤 특징이 있죠? 반드시 어디에서나 전류가 우리는 동일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줄 수 있습니다. 전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R에서나 L에서나 C에서나 전류는 지금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고, 이때 교류 전원 장치가 있을 거잖아요. 교류 전원 장치의 전압, 우리가 V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V라고 해야 되는 V0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표현해주고, 진동수 있겠죠? 각 진동수 여러분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위상관계, 이거 무조건 꼭 외우라고 했어요. 전류하고 R은 위상이 동일하고, 전류하고 VL,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리는 전압이었었죠. 전류하고 VR은 위상이 동일하고, VL은 I보다 위상이 90도 빨랐고요. VC는 전류보다 90도가 느렸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VC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VR이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 상황이란 돼요. 근데 이거는 전류 뭐랑 위상이 동일하다고요? I하고 위상이 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VL은 90도가 빠르니까 90도만큼 왼쪽으로 살짝 그려줬고요. VC는 오른쪽으로, 그렇죠? 얘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위상 관계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데, 그럼 이걸 수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얘네 세 개를 더해야 되는데, 얘네 세 개의 관계를 더해야 되는데 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연결식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못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덧셈 공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일반 물리학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너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상자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위상자는 벡터 합성할 때, 즉 여러 개의 파동을 합성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위상은요, 위상자는 여러 파동을 합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에 해당이 돼요. 위상자. 그래서 이걸 우리 그려보면, 위상자는 우리 XY축 설정해서 우리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Y축 값을 읽어주면 우리 요 그래프는 똑같은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 VR과 우리 전류는 위상이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고, VL, 코일 양단의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위상이 빨라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고요. VC, 축전기 양단의 전압은 전류보다 90도가 느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앞서 있는 게 위상이 빠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여기에 위상자 벡터. 밑에 있는 요 그래프는 여기에 있는 요 위상자의 그림이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합칠 거예요. 요 세 개를 이제 합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 개 합치는 거 너무 복잡할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여러분들 그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돼요. VR 있고요. 근데 VR은 I랑 위상자 같았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VL, 아래쪽으로는 VC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VL하고 VC의 크기를 여러분 잠깐 비교해 보면, 이 그림은 지금 VL이 지금 더 크게 나와져 있죠? VL이 VC보다 지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VC가 더 클 수도 있어요. VC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VL을 좀 더 크게 그렸기 때문에 자, 일단 벡터 합성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개를 뭐 해줍니다? 벡터 합성을 여러분 해줍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합성. 그럼 자, VL과 VC를 먼저 벡터 합성하도록 합시다. 그럼 자, 이 방향으로 자, VL을 좀 더 크게 했으니까 여기에 자, VL-VC를 자, 델타는 생략할게요. VL-VC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VR이랑 또 벡터 합성해 주면 돼요. 그럼 벡터 합성하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벡터 합성하면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요걸 벡터 합성하면 자, 밑에 또 따로 그렸습니다. 자, VL-VC 이렇게 결정되고 자, VR이 이렇게 있으면 자, 벡터 합성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네요. 이거 피타고라스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Vmax 값,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을 표현할 때 루트에 VR 제곱 플러스 VL 마이너스 VC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거 지금 계산한 거예요. 요거 계산한 게 자, 요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우리 VR은 우리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IR로 바꿀 수 있고요. 또 VL은 IXL.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코일의 저항 자, VL은 IXL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 VC는 IXC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로 루트와 밖으로 뭐가 튀어나와요? Imax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Vmax는 Imax의 루트 R제곱 플러스 XL-XC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 여러분 얘만 보세요. 얘는 다 저항이죠. 왜 다 저항입니다. 얘를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라고 불러서 얘를 우리가 G라고 하는 기호로 얘기할 거예요. G라고 하는 기호로 얘기해서 우리 교류 회로에서의 우리 전체 저항을 나타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ax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넘겨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임피던스 G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임피던스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임피던스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이렇게 식 나타내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도 위상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체 임피던스는 XL-XC와 R의 벡터 합성한 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파이잖아요. 자, 우리 무엇과 VR과 전체 전압과의 위상관계. 전체 전압과의 위상관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이 이름이 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위상자라고 해요. 위상각이라고 합니다. 위상각이라고 해서 페이저, 그러니까 전체 전압과 VR 사이의 관계에 해당돼요. 그럼 얘도 위상각이에요. 똑같은 결과 나오죠. 자, 위상각이라고 해서 자, 위상각의 탄젠트 값. 우리 자, 파이를 쓰면 예를 들면 우리 R분의 XL-XC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파이로 표현하면 자, 원래는 이런 식이라고요. 자, 우리 탄젠트 파이입니다. 탄젠트 파이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R분의 VL-VX인데 V 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으니 C에 해당됩니다. VC에 해당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VR 대신에 IXR, 그러니까 IR, VR 대신 IR, VL 대신에 IXL, VC 대신에 IXC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다 I는 약분돼서 남는 게 R분의 XL-XC라고 이런 걸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파이만 표현하자면 탄젠트 인버스의 R분의 XL-XC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자,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전체 교류 회로에서의 전체 전류의 최대값은 임피던스분의 Vmax예요. 근데 임피던스는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다? 우리 루트의 R제곱 플러스 XL-XC로 표현합니다. 자,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식 표현하고 근데 요 임피던스는요 이렇게 되게 많이 표현해요. 여기 시간을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임피던스를 루트 R제곱 플러스에 여기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도 표현합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이 식이나 지금 여기 있는 식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XL 대신에 우리 오메가 L, XC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 값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표현해주면 자 이런 표현도 얘도 R 제곱 플러스에 그 다음에 2파이 FL 마이너스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자, 좀 생소하지요? 익숙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도했었던 XL 오메가 L이었었죠? 2파이 F L이었었습니다. XC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식들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RCL 우리 저항, 우리 축전기 코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위상이 여러분들 전류랑 위상이 동일했었고 우리 VC는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느렸었고요. 자, 우리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 VL은 우리 전류보다 90도가 빨랐습니다. 이것들은 전류와의 위상 관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R하고 C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는 R과 L과 C가 다 있었지만 문제에 따라서 R과 C만 등장하는 문제도 있고 R과 L만 등장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임피던스는 하나씩 빼주면 돼요. 원래 3개 다 있었을 때는 요렇게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R과 L만 있으면 자 우리 못 빼주면 돼요. 우리 XC 빼서 루트 R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만약에 코일이 없어요. R과 C만 있습니다. 그럼 루트에 R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위상 관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R과 C만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R과 C만 있으면 우리 그래프를 잠깐 그리면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VR이 있고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에 VC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전압은 자,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전압 이렇게 결정되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뭐하고 뭐만 있어요? R하고 L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VR이 있는데 우리 VL은 위쪽에 있었죠. 자, 그래서 VL만 있어서 전체 전압의 위상은 자, 이렇게 결정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상자가 90도, 마이너스 90도에서 0도냐, 0에서 90도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관계들 비교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관계는 잠시 후에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R과 L과 C가 있었을 때, 자, 우리 임피던스 결정하는 자, 상황들. 자, 3개 다 있을 때와 2개만 있었을 때 임피던스는 이렇게 결정되는구나 라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물리량, 이거 되게 또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인데 우리 좀 전에 임피던스를 자, 요렇게 우리 정했었습니다. X, 근데 우리 XL 대신에 오메가 L 2파이 FL XC 대신에 우리 오메가 C분의 1 우리 어떠도들 우리 2파이 F C분의 1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자 표현하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 임피던스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냐면 우리 진동수 우리 코일과 축전기의 저항은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진동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달라져요. 그럼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려면 요 값이 최소가 되려면 요 제곱 안에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요게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려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변할 수 있는 거 진동수에 따라서 변하는 건 얘네 2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어서 그럼 임피던스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전류가 최대가 되는 조건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0이 되면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R만 남잖아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최소값은 R입니다. 임피던스의 최소값은 R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자 XL과 XC가 같아지는 조건, 즉 오메가 L이나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는 조건 또는 2파이 FL이나 2파이 FC분의 1이 같아지는 조건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진동수, 자, 요 진동수예요.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
F0를 우리는 얘기해 줄 텐데, 이때 우리 진동수 또는 각진동수는 자,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자, 여기 이름이 좀 있는데요. 요 진동수를 우리는 무슨 진동수? 고유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고유라고 하는 말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공진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하고요. 공명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해요. 이거 다 기출에서는 요 세 가지 용어가 다 나왔어요. 세 가지 용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얘는 각진동수, 각자만 하나 붙이면 돼요. 그럼 요 오메가 제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냐면, 고유 각진동수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고유 각진동수. 또는, 자, 공명 각진동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공진 각진동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 요 진동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진동수라고요? 어떤 진동수?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진동수에 해당된다. 전류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진동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회로에서 그럼 진동수는 어디에서 조절해줘요? 진동수, 각진동수나 진동수는 교류전원 장치에서 조절해줍니다. 여기 조절해줘요. 그럼 이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유 진동수는 회로에 있는 L 값과 C 값이 결정을 해줍니다. 이미 거기 결정해줘요. 만약에 이게 2L이고 2C면 코일의 인덕턴스가 2L이고 얘가 2C면 이때는 고유 진동수가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2파이 루트 2L 곱하기 2C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 L이나 C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고유 진동수 달라집니다. 그럼 L과 C가 고유 진동수를 결정하는데 우리 오메가나 F라고 하는 진동수는 자, 여기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교류전원 장치에서는 조절합니다. 여기 조절해요. 그러면 내가 이 진동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교류전원의 진동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회로의 고유 진동수와 같도록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오메가는 교류전원에서 조절해주는 진동수. 요 오메가 제로는 회로에 있는 L과 C 값이 결정되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딱 같도록 만들어주면 임피던스 최소가 돼서 R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무조건 R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항이 2R입니다. 저항이 2R이면 당연히 임피던스의 최소값도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이것도 2R이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요 R 값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최소값도. 그러면 전류는 최대값 R분의 V가 돼요. 요 임피던스가 R이 될 거니까. 또 2R이면 여기도 당연히 2R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 전력도 최대값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어디에서만 소비한다라고 했어요? 저항에서만 소비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비 전력.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비 전력은요. 나중에 계산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교류 회로에서 이 소비 전력은요. 교류의 소비 전력. 다 망했네. 자, 다시 좀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교류 회로에서의 소비 전력은 우리 좀 전에 쭉 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우리 저항에서 소비 전력이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비 전력을 쓸 때는 우리 어떤 값이 좀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소비 전력 P는 I 제곱 R을 좀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 전류가 일정하니까. 전류가 일정할 때 우리 여러 개의 공식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자, 우리 요 값을 여러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 나는 뭐 쓰고 싶어요? R분의 V제곱 쓰고 싶어요. 이거 써도 돼요. 대신 요 V가 반드시 VR이어야 돼요. 근데 VR은 여기 있는 VR이에요. 요 VR은 당연히 교류전원이랑 다를 거잖아요. 자, VL과 VC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 쓰는 것보다는 이거 쓰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R과 L과 C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전력 값은 주로 이거 쓸 거고요. 그럼 그때 VL과 VC가 같아지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XL과 XC가 같아지는 조건에 해당됐었으니까. 그러면 VR은 V0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상각은 0이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고유 진동수의 의미, 회로에서의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조건이고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회로의 고유 진동수와 같게 되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들 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우리 위상관계 파악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좀 근데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파악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입실론 M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전체 전압입니다. 입실론 M은 자, 전체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전압을 얘기합니다. 즉, VR, VL, VC가 다 합해져서 지금 계산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전류의 위상이랑 전체 전압의 위상이 지금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자, 위상각이 제로다, 위상차가 0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때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위상각이 0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전류하고 전체 전압의 위상이 같으려면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전체 전압의 위상이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요. 여기에 지금 전체 전압이 자 이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때 자 우리 뭐가 같은 조건? VL과 VC가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죠? 위상각이 0이다. 이게 0이에요. 이게 0이려면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VL과 VC가 지금 같은 조건. VL과 VC가 같은 조건. 다르게 얘기하면 XL과 XC가 지금 같은 조건입니다. 그럴 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런 특징들 자,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걸 살짝 보도록 합시다. 전체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지금 위상이 빨라요. 전체 전압의 위상 빨간색 그래프가 전류의 그래프, 녹색 그래프보다 좀 빠릅니다. 빨라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맞네. 위상각이 플러스예요. 포지티브 파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위쪽으로 좀 되어져 있죠. 그러면 누가 좀 더 큰 경우에요? 맞네. VL이 VC보다 좀 더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VL이 VC보다 더 큰 경우. 다르게 얘기하면 XL 값이 XC보다 좀 더 큰 경우에 해당돼요. 어차피 전류는 동일하니까. 자, 이런 특징들 여러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머릿속으로 요게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는 위상 관계, 위상자를 여러분 보시면서 위상자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요 관계가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되면 그럼 반대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네가티브 즉 반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 해당돼요. VL이 위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아래 방향으로 VC가 이렇게 있어야지. 여러분 전체 전압의 위상이 어느 쪽으로 결정될 거냐면 자 요렇게 하면 결정되어 있죠. 요게 우리는 입실론 M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전체 전압의 위상이 전류보다 위상이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머릿속에 VL하고 VC 중에서 지금 누가 더 커요? VC가 더 크구나.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XL이랑 XC 중에서 누가 더 큽니다. XC가 더 큽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프 관계 비교해주는 특징들 꼭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다고요. 이런 문제. 자,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자, 입실론이 전체 전압이에요. 자, VR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VR은 누구와 위상이 동일하다라고 했었어요. VR은 I와 위상이 동일했었습니다. 동일해요. 그럼 이거 보면서 전체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지금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보면서 전체 전압의 위상이 I보다 빠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여러분들 판단해 주셔야 돼요. 빠르다. 그럼
빠를 때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VL이 VC보다 컸었고요. XL이 XC보다 큰 상황들 해당이 됩니다. 라는 것들이 일단 머릿속에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의 교류 기전력의 진동수는 회로의 공명 진동수보다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우리 그래프를 좀 정리했었던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자, 오른쪽에 잠깐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얘기할 수 있냐면, 자, X축이 진동수, Y축이 늘 임피던스,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압이라고 얘기하고, 자, 가운데를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여기를 고유 진동수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유 진동수. 고유 진동수. 그러면, 임피던스는 우리 어떨 때? 우리 고유 진동수일 때 최소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는, 자, 여기서 제일 작습니다. 그럼 이게 임피던스라고 하면 전류는 또 여러분들 다르게 되죠. 전류는 반대죠. 전류는 고유진동 최대값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요. 이건 I예요. 전류가 해당되는 자, 이런 그래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자, 진동수고 이번에 Y축 저항이라고 할 거예요. 저항. 그러면 자, 우리 뭐는 변하지 않냐면 우리 R은 변하지 않아요. R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또 XL과 XC 중에서 혹시 누가 비례 관계였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XL이 뭐가 진동수하고 비례 관계였었습니다. 얘가 2πfL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도 리액턴스는 진동수와 비례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반비례했었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이렇게 얘 XC는 진동수하고 반비례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2πf C분의 1이었었잖아요. 이때 요 진동수가 무슨 진동수? 얘가 고유 진동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위에 있는 고유 진동수, 밑에 있는 고유 진동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자, 고유 진동수보다 만약에 큰 진동수, 여러분들 요 진동수는 누가 공급해 주는 거냐면 자, 전원장치에서 지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고유 진동수보다 크면 누가 지금 더 크죠? XL하고 XC 중에서 XL이 더 크죠. 고유 진동수보다 작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지금 더 저항이 더 커요? 우리 XL과 XC 중에서 XC가 더 큽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위에 있는 그래프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고유 진동수보다 작을 때는 XL이랑 XC 중에서 XC가 더 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VL하고 VC 중에서 VC가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 고유 진동수보다 크면 XL이랑 XC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 좀 돼요? XL이 더 큽니다. 그러면 VL하고 VC 중에서 당연히 VL이 더 크다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린 좀 전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전체 전압의 위상이 I보다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VL이 VC보다 좀 더 큰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면 지금 VL이 VC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되네요. VL이 VC보다 더 크면 지금 교류 전원의 진동수는 고유 진동수보다 어떤 진동수? 큰 진동수에 해당이 됩니다. 큰 진동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여러분들 맞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이거 되게 어렵죠? MD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었던 우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 맞아요. 그 다음 리움 볼게요. 저항값과 전기 용량을 그대로 두고 인덕턴스를 증가시키면 이거 코일이죠. 코일이 인덕턴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VR이 여러분들 진폭이 줄어듭니다. 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식으로도 풀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 그래프로도 풀 수 있는데 그래프가 좀 더 쉬워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잘 보면 인덕턴스를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인덕턴스를 증가시키면 여기서 L을 지금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L을 증가시키면, 우리 L을 증가시키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지금 증가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됩니다. 인덕턴스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류 전원은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류 전원 진동수를 F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얘가 기울기가 증가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되고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그랬더니 고유 진동수가 더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건 어차피 2파이 루트 LC분의 1이기 때문에 인덕턴스 값이 증가가 되면 고유 진동수는 작아지게 돼요. 그럼 고유 진동수가 작아져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유 진동수가 작아져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교류 전원의 진동수와 새로운 고유 진동수는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 고유 진동수와 멀어지면 그만큼 전류의 세기는 우리 어떻게 됩니다? 작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전류가 감소하면 당연히 모두 감소할 거예요. 우리 VR도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면 VR은 우리 IR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I가 감소해서 VR도 감소합니다. 라고 하는 니은도 맞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문제.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하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프로 또 여기 표현하자면 고유 진동수가 작으면 이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 얘가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되냐면 더 왼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전류가 작아지는구나 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되게 많아요.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니은도 맞고, 자, 디귿도, 맞네요. C가 증가되면 고유 진동수 작아져서 또 전류 작아지게 되니까 우리 진폭이 감소합니다. 라고 하는 디귿도 맞는 내용이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5번. MD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좀 이거 어려웠어요. 되게 정답률이 작은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MD 기출 문제도 따로 올려드릴 건데요. MD 기출 문제 풀 때도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 피트 기출 문제에서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 어려웠었던 문제입니다. 피트에서 나왔던 어려웠었던 문제들 자 이거 제일 어려웠어요. 교류회로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의 최대값, 우리 전압의 최대값이 300V인 교류 전원 장치가 있고요. 자, 저항 코일 RLC회로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가 나와져 있는데 F0, 즉 고유 진동수 F0죠. F0일 때 최대값이 지금 2A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F1과 4F0일 때,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루트 2A라고 하는 이런 정보가 지금 나와져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미리 우리 좀 하나 알고 합시다. 그럼 고유 진동수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반드시 전류가 같은 값이 존재하게 돼요. 그게 우리 어떤 조건에 해당되냐면, 여러분, 얘가 지금 고유 진동수의 4배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같은 값이 갖는 진동수는 얘는 반드시 4분의 1 F0라고 한 이런 값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증명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요거 되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거 좀 알고 있어야지 편리할 때 되게 많아요. 이거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할 때도 조금 더 정리하긴 하겠지만 이건 거의 명제처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유 진동수에 대해서 A배를 한 연율 전류값은 A배를 했을 때 진동수의 전류값은 우리 고유 진동수에 대해서 A분의 1배를 했을 때의 전류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뭐야?
2F0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2분의 1 F0일 때 전류가 같은 값을 한번 갖게 돼요.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식은 좀 이건 써야 되는데, 자, 여기 위에서 식글로 써서는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0예요. 고유 진동수. 그때 지금 전류가 얼마입니다? 지금 2A라고 지금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유 진동수는 임피던스가 얼마였어요? R이었었죠. 그렇죠? R이었었고, 전압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300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요 고유 진동수의 전류값이 나온 거 이용해서 우리 저항 R입니다. R이 지금 몇 암페어입니다. 몇 옴이냐면 지금 150옴에 해당이 됩니다. 저항값 알아낸 거예요. 아, 저항이 지금 150옴이라고 하는 자 값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4F0로 갑시다. 4F0. 그럼 이때는 전류 지금 몇 암페어래요? 2암페어래요. 루트 2암페어. 그럼 얘는 우리 얼마나 임피던스 분의 300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는 지금 얼마인 상황이라고 자, 계산해 줄 수 있죠. 150 루트 2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임피던스가 150옴이라는 얘기는 150 루트 2옴이죠. 150 루트 2옴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자, 이렇게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 우리 R은 150인 거 지금 알아냈어요. 150 제곱입니다. 플러스, 여기 안에 들어갈 게, 우리가 뭐가 들어갈 거예요? 오메가라고 할게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우리 C분의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자, 이게 150 루트 2암페어, 자, 루트 150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내가 오메가, 자,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오메가.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자, 이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오메가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이 돼요. 지금, 자, 4F0예요. 4F0. 아, 요걸 요렇게 쓸게요. 자, 죄송합니다. 요렇게 써서. 지금 4F0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4오메가0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4오메가0일 때 임피던스를 자,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오메가0L 마이너스 4오메가0 C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식을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메가가 얼마일 때 4오메가0, 4F0를 그냥 4오메가0로 지금 바꾼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이 혹시 얼마가 나오면 되죠? 150이 나오면 되죠. 그래야지 두 개 더해서 150 루트 2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아, 그러면 자,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자, 4오메가0 L이랑 마이너스 4오메가0 C분의 1이 우리가 얼마입니다? 15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유 진동수일 때는요, 우리 혹시 뭐가 같죠? 오메가0 L이랑 오메가0 C분의 1이 지금 같은 조건에 해당되죠? 맞네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오메가0 C분의 1을 오메가0 L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산소가 되네. 좌변이 산소가 됩니다. 좌변 산소에서 표현해주면 얘는 4분의 15오메가0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넘겨서 계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메가0가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0가 45옴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5옴.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요걸 좀 표현하도록 할 텐데, 지금 결국 이제 그래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F1일 때 코일의 유도 리액탄스를 지금 구하는 거래요. F1일 때, 즉, 요 F1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4분의 1 F0일 때를 좀 구하라. 이런 뜻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요. 여러분들, XL과 XC를 좀 비교할 텐데, 여러분들, 오메가 0일 때, 그럼 얘도 40옴이고, 얘도 40옴이에요. 둘 다 지금 45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4분의 1 오메가0일 때를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또는 우리 얼마를 얘기할 거냐면 여기는 4오메가0 잠깐 이것도 얘기하도록 합시다.
진동수가 지금 4배가 되는 자, 요런 사항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4배가 되는 상황. 그러면 우리 XL은 오메가 L,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아유, 각 진동수가 4배가 됐어요. 4배가 되면 당연히 우리 각 진동수가 4배가 되면 유도 리액턴스도 4배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165이 나와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 돼서 용량 리액턴스는 15이 나옵니다. 그럼 4분의 오메가 제로일 때는 유도 리액턴스가 15이 나오게 되고 용량 리액턴스가 165이 나오게 돼요. 어떤 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얘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얘가 지금 F1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지금 4F0를 지금 얘기한 건데 이거에 우리 얼마였었다고요? 4분의 1 F0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F1일 때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뭐를 찾아주시면 돼요? 아, 요거네요, 요거. 그렇죠? 요게 바로 F1일 때의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답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역대 PT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어야 될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교류회로도 쉽지 않아요.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쓱 이론 정리하고 절대로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이론 정리하시고 꼭 문제 푸셔야지 실력이 쌓이게 되지. 그냥 이론만 정리해서는 절대로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꼭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어려웠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